여러분, 우리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지금 저한테 물어볼 질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렵나요? 왜냐하면 어려운 게 아니라 제가 완전 술술 깨고 있거든요. 오, 역사 박사. 예, 고조선 우리 당군 왕검 위로 우리 네. 아버지가 한웅입니다. 한웅에서 시작된 게 우리 배달국이라고 배달의 민족이 거기서 나옵니다. 예? 배달의 민족 그 배달 어플이요? 아니 그거 말고 여보세요. 우리나라를 배달의 민족이라 하는 이유가 네. 배달국이라고 우리 한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한웅의 아버지가 한민족을 창시했죠. 그렇게 쭉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한인, 한웅 그리고 당군을 모아놨던 조선 시대의 그 재단이 있습니다. 그게 삼성당 이렇게 되는 거죠. 쭉 이어지는 거죠. 그 시대부터 살아오셨던 건 그렇죠. 아니죠? 아니, 나가셔서 강연해주세요. 오늘 그냥. 예, 나가셔가지고 알려주세요. 죄송한데 배달의 민족 아는 거 슬쩍 베껴서 가져왔습니다. 네. 한당 고기를 보시면 네. 거기 잘 적혀 있어요. 네. 와, 요 진짜 정도만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유식하십니다. 아, 오프닝 분량 너무 많이 가져가지 마. 명설이도 얘기해야지. 아니 아는 걸 숨길 수가 없네요. 명설이도 죄송합니다. 얘기해야 돼. 명설이, 네. 제가 아는 역사는요, 우리나라는 약간 예전부터 여기저기서 침략당하고 네. 일제강점기 겪고, 근데 또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약간 좀 이렇게 역사하면 약간 저는 약간 마음이 아프고 좀 슬픈 그런 이게 느낌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일제 강점기 때 우리한테 우리 민족에게 잘못 심겨준 역사입니다. 우리 고구려 때 우리 만주로 뻗어나갔던 우리 대륙의 민족입니다. 그래요? 그런 식으로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너무 폄하해서는 그냥 안 돼요. 슬픈 감정이라고요. 아, 있었다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많이 들어오시는데요. 네. 내용이다 보니까 요즘 방송을 많이 안 했어요? 네, 많이 없어요. 뭘 많이 하려고 그러네. 근데 사실 이제 뭐 침략을 많이 받았다고 하지만은 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 보면은 우리가 침략을 많이 받은 것도 아니에요. 아,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네. 기껏해야 중국, 일본인데 네.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맨날 그냥 옆에서 터지고 조 터지고 위에서 터지고 그냥 밑에 터지고 그렇게 네. 살아오면서 정말 침략과 또 약탈의 그런 역사가 또 유럽 쪽이거든요. 네. 더 많은 침략을 당한 나라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랬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가 벌써 이 미사일 발사체를 7번째로 만든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네. 경제 대국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자랑스러워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네. 더 덧붙이자면 그만해요 이제. 죄송하지만 제가 말할 차례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가 흔히 아는 한국의 역사인데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아는 역사와 실제 역사는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다를 수 있어요? 같습니다. 네. 오늘 멘토를 모시고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크 피터슨 한국학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아까 소개받은 마크 피터슨입니다. 마크 피터슨. 저는 오늘 저 강의를 한국말로 할까요? 영어로 할까요? 한국말로 해주셔야 돼요. 일단 되도록이면 한국말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영어도 편해요. 그렇지. 영어 좋잖아. 근데 오늘 저 일부러 정말 유창하십니다. 좋은 학생이 왔어서 한국말로 해야 되겠죠.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저 미국 사람이고 원래 유타 사람이지만 한국에 65년도에 왔습니다. 65년도. 네. 내년이면은 환갑이요. 반갑. 네. 환갑. 한국에 오는 와 맞네. 한국에 오지. 환갑. 한국에 온지 환갑. 맞지. 또 내년은 나이가 내년이면은 팔순이에요. 팔순. 네,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한국을 한 60년 동안 공부해 왔다가 제 보는 한국 역사하고 여러분의 배운 역사하고 조금 다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단 시작할까요? 네, 잠깐 시작 전에 네.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일단 thank you for coming. Thank you. 네. 근데 제가 잘못 들었지 모르겠지만 한국학 박사라고 지금 하셨잖아요. 네. 하버드 대학교 박사 했습니다. 하버드에서 네. 심지어는 하버드. 혹시 하버드 대학교 아신지 모르지만 뉴잉글랜드의 조그마한 학교입니다. 조그만 학교. 겸손하시기까지. 정성까지. 네. 궁금한 게 한국학을 전공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는 한국에 처음 올 때 선교 활동했어요. 선교 활동을 하다가 끝나고 이 한국이라는 건 뭐냐 네. 알고 싶어서 좀 깊이 알고 싶어서 저 한국학 전공하기로 했죠. 네. 네. 그렇군요. 부리검용 대학에서 아시아 학부에서 또 한국어 가르쳤어요. 부리검용. 네. 거의 네. 농구 유명한 학교 아닙니까? 예, 농구하고 어떻게 축구하고. 농구부로 유명한 학교잖아요. 예, 그래요. 네. 저 네. 스포츠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거기는 35년 가르쳤다가 네.
연령퇴직은 없어요, 우리가. 난 72세까지 가르쳤다가 6년 전에 퇴직을 했고요. 6년 전에. 근데 저기 선생님 65년도에는 사실 우리나라가 되게 발전도 안 됐고 사실 뭐 네.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때는 아주 말할 것도 없이 가난했어요. 길가에 거지들 있고 또 그때는 택시 탈 때 미터가 없는 택시가 많아. 그러니까요. 제가 65년도면 저도 없었을 텐데. 저희 다 없을 때예요. 없었을 텐데 그때 한국의 매력에 빠진 이유가 또 뭔지 궁금해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요. 그때 매력이 몰라요. 있었나요? 사람. 사람들이 한국에 뭐 한국 사람의 뭐가 정. 정이 있는 거예요. 난 한국 정에 빠진 사람. 말하지 그래요. 않아도 아니까 우리는. 네. 그래요. 근데 궁금한 게 예. 그때 우리 대한민국은 오셨을 때는 정말 좀 가난한 나라였잖아요. 네. 우리 선생님은 돈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때는 나라가 가난하지만 사람은 가난하진 않아요. 오 그랬어요? 사람의 눈빛이 네. 이거 당분간 잠시만 있는 것이다. 원래 훌륭한 나라인 줄 알고 또 훌륭한 나라를 만들려고 네. 또 제가 사람 만날 때마다 누구 만날 때마다 학생이면은 네. 뭘 공부해요? 경제학 공부해요. 뭐 이렇게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보람 있는 나라야. 학생들이 네. 보람이 있는 나라. 그래서 이제 그 한국 사람들 눈빛에 이제 매력에 빠지셔가지고 한국을 이제 공부해야 되겠다. 네.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하셨는데 네. 한국학도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네. 저 문화도 있고 뭐 역사도 있고 뭐 언어도 전쟁사도 있고 있고 뭐 많죠. 어떤 걸 전공을 주로 하셨어요? 저는 아주 처음서부터는 한국의 족보가 네. 뭐요? 재미있다고 생각했어요. 오. 또한 원래 나는 네, 한자. 한자는 매력이 있었어요. 한자. 한자가 어떤 건지 좀 제가 해석을 공부를 좀 했지요. 네, 그러니까 족보를서부터 시작하다가 역사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공부해 왔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고도 지금 믿지 못할 지금 관객이라고 말이나 외국분이 한국함을 가르친다고 지금 네. 서 있는데 조금 눈을 의심케 하고 있지만 오늘 네. 강연이 어떤 내용으로 해주실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맞아요. 네. 네. 오늘 어떤 강연을 보여주실까요? 오늘 한국 역사 새로운 각도로 보자. 예, 제가 여러분의 배운 역사하고 제가 본 역사하고 좀 달라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옳았다, 여러분 틀렸다 하는 거 아니고 제가 본 한국 역사를 좀 보여주려고 합니다. 네. 그럴까요? 네, 좋습니다. 네, 새롭게 한국 역사를 좀 보자. 이것은 우물팍 개구리와 같은 거예요. 우물팍개구리. 우물 안개구리 아니고 우물박. 박개구리. 우물팍에 그러니까 외국 사람으로 네. 한국 역사를 보는 것이다. 이겁니다. 첫 번째 질문. 네. 왜 여기 김, 이, 팍 예. 많을까요? 진짜 많은 게 오늘 딱 이 자리에 그 세 분이 계십니다. 김이 많아요. 강 씨는 이 씨. 6번째입니다. 강 씨는 강 여섯 씨는 여섯 번째. 번째예요? 네. 어. 김은 1번, 1번. 김이 1번. 이는 2번, 두 번째. 싸. 박은 3번. 3번. 예. 네. 1, 2, 3. 그러니까 한국에 김이팍이라고 하면은 김이박. 나는 왜 그렇게 되는지 말을 못 들었습니다. 왜 한국 많은지 사람은 당연하다고 네. 이거 공부하고 아니라고 안 하죠. 한국 같대요. 다만 남산에서 똘뱅이 던지면 개미팍 맞는다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왜 개미팍 맞는지 설명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설명을 좀 해봅시다. 예. 또한 두 번째 질문은 네. 어느 나라, 네. 이 지구에 어느 나라가 제일 긴 왕조가 갖고 있습니까? 일단 조선 시대에 어떨까요? 조선, 이- 고려, 고려, 신라, 신라. 모두 500년, 1000년. 천년. 다른 나라는 없습니다. 이런 거. 그럴까요? 이것도 유일한 겁니다. 한 번 아니고 이렇게 여러 번 한 여러 거예요. 번. 예. 그러니까 이 두 질문은 따로따로 한 거 아니고 같은 겁니다. 오, 재밌네요. 같은 겁니다. 같은 네, 좀 질문. 봅시다. 네. 다 똑같이 근본적인 한국의 역사에 원인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통 한국 사람들이 역사가 혼란스럽고 네.
전쟁도 많고 네. 이런 소리 하는데 난 좀 다르게 해석합니다. 네. 다르게 해야지. 한국 사람은 왜 그렇게 나참하게 한국은 비참한 나라라고 생각하면 20세기 때문입니다. 20세기 20세기. 때문에. 20세기는 한국에는 아주 안 좋았어. 맞아요. 근데 그거 떠나서 한국 길게 본다면 아주 대단한 역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역사이라는 거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요. 무엇입니까? 역사이라는 것이 역사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지금. 이거 역사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할 때는 65년도에 한국, 지금 24년도에 한국 네. 아주 천지 다르잖아요. 네. 완전 천지개벽. 그러니까 역사도 천지 다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5년도의 역사는 비참하고 슬픈 역사인데 24년도의 역사는 아주 자랑스럽고 훌륭한 역사로 새롭게 봐야 된다고 좀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왜 케미파크 많으냐? 네. 좀 해석 좀 해봅시다. 다른 나라는 케미파크처럼은 안 해요. 가끔 가다가 누가 한국에 김 많다, 미국에 스미스 많다. 스미스. 이거 천지 차이입니다. 스미스는 0.8%예요. 김은 뭐요? 21%입니다. 11%. 네. 또한 일본에는 사또. 사또 아니면 타나카 다나카. 많다고 하는데 타나카 한국에도 있어요. 1%, 1.5%예요. 한국에 김 입학처럼 하진 않아요. 또 인도에는 싱시가 많지 않나요? 싱. 근데 2.7%밖에 안 돼요. 일본에는 가시가 제일 흔한데 3.5%예요. 또한 뮬러, 독일 가면은 뮬러가 스미스와 똑같이 미국 스미스와 똑같은데 0.8%예요. 뮬러 저 축구 선수 이름인데 뮬러. 예. 아주 뮬러 한 사람 많아요. 근데 0.8%밖에 안 됩니다. 네. 또 근데 중국은 조금 다르게 왕씨가 제일 많아요. 왕씨. 왕씨는 7%. 왕. 리씨, 장씨는 거의 7%인데 중국의 세 개의 성씨를 합치면은 김씨. 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아 그러네. 네. 세계 합쳐도 명선이한테 안 되네. 그러니까. 그래요. 대단하네. 아, 참. It's me. 그러니까 이거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은 아주 특수한 거예요. 또한 성씨가 한국에 많지는 않아요. 전통적으로 250개밖에 없어요. 250개밖에 없어요. 일본은 먼저 중국은 성씨는 4,000개 있습니다. 민원 대비해서 그렇게 안 맞네요. 예. 근데 일본 보세요. 이거 30만 개요. 그러니까 한국에 성씨가 하나 있으면은 일본에 1,200개입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한국의 가족 제도가 그래서 제가 원래 족보 관계 재미가 있었잖아요. 했잖아요. 네. 한국의 가족 제도가 아주 유일해요. 네. 이런 거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러니까 한국에 왜 이렇게 성씨가 많지 않을까? 또 왜 케미파크 많을까? 이것은 어떤 사람은 노비 때문이라고 해요. 노비제도? 그렇지. 이 노비는 성은 없다가 모두 김 됐다. 아. 거짓말입니다.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 게 주로 알았는데. 노비는 자기 주인 이름을 따라갔습니다. 그렇죠. 성씨를 따라갔죠. 이거 보신다면은 이것 조금 애매한 거지만 이것은 첫 번째 급제자, 문과 급제자들의 19번째 급제자들인데 거기 강씨도 있고 네. 거기서는 그때의 순서, 성씨의 순서하고 지금의 순서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의 똑같은 거예요. 제일 오른쪽에 비교한다면은 1, 2, 3, 4 순서는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갑자기 20세기 와서 노비들 성을 가진다. 모두 김으로 한 거 아닙니다. 김씨가 원래 많아요. 원래 많아요. 네. 또 문과 급제자도 그렇고 많았고. 또한 실록에 나오는 사람들 제가 자주 봤는데 실록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이씨입니다. 이씨. 왕가니까. 왕조. 둘째는 김씨예요. 셋째는 박씨예요. 박씨. 옛날과 똑같이 지금과 똑같은 순서입니다. 네.
그래요. 모두 노비로서 한 거 아니에요. 여기는 조금 더 큰 글로 보니까 네. 순서는 재미있는 게 최씨는 문과 급제자는 9번째인데 네. 근데 지금 인구가 4번째예요. 말했네. 그러니까 왜 많으냐 하면은 그 SK 때문에 그런 거 최씨들 아니에요? 노비를 잘 봐줬었어요. 예? 일부러 노비를 잘 봐주셨습니다. 노비들을 좀 네. 많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주인이 싫어하고 네. 좋은 다른 이름을 따지려고 하면은 최씨는 좋다 해요. 그래서 최씨 부자가 있잖아요. 네. 또 최씨는 뭐 다 부자인데. 부자야? 최신 다 근데 부자예요? 최씨는 노비를 유명하게 잘 봐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른 성씨도 윤씨, 조씨, 강씨, 강씨. 맞네요. 강씨는 문과 급제자는 그렇게 많지는 안 했는데 많이 올랐다. 노비들 16번째인데 근데 인구로 많이 올랐어요. 어떻게? 그것도 강씨는 마음씨가 좋아서 다른 사람은 노비가 주인을 싫어해서 강으로 옮기는 거, 죄로 옮기는 거. 그러니까 요새 한국에는 족보에 돈 주고 족보에 가입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이름을 정할 때 보고를 해요. 내 이름은 뭐야? 이렇게 한 거예요. 나는 강입니다. 나는 김입니다. 이렇게 했었어요. 네. 오케이. 그러면 왜 한국에 이렇게 성씨가 숫자가 많지 않느냐 하면은 제가 미스 fujiwara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fujiwara이라는 학생, 학생. 우리 학교에 오셨어요. 네. 일본 또 이제 일본 이름이죠. 네. 잘 보셨네요. fujiwara. 네, 일본 유학생이에요. 우리 학교에 오셨는데 예. 제가 인사할 때 네. 이름은 뭐냐 했더니 fujiwara이라고. 나는 fujiwara 왕가입니다. 해안 시대 왕가입니다. 난 그렇게 말했어요. 네. 또 그 여자가 겸손하게 동양인 여자 내 이름을 아시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 순간에 아주 재미있는 말 했어요. 네, 우리가 많지는 않아요. 우리를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나라에 하는 방법입니다. 왕조가 무너질 때 왕가를 죽이는 것은 그렇죠. 원칙입니다. 네. 맞아요. 한국은 그래요. 우리는 살려줬다는 얘기네요. 네, 우리 한국은 살려준 거네요, 그러면. 살려주는 거예요. 근데 왕씨 가면 우리 고려 때 왕이잖아요. 네. 그 왕을 다 안으로 바꾸고 막 바꿨다던데. 네, 그런 말 있는데 이거 조금 종으로 더 복잡한 얘기예요. 복잡해요. 죄송합니다. 네,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왕조가 길었고 또 왕조가 넘어가는 것은 평화롭게 했었어요. 왕가를 죽이는 거 안 했어요. 근데 고려에서는 조선으로 옮길 때는 왕씨가 있었잖아요. 네. 많이 죽였다고 하는 소리인데 거짓말입니다. 아, 거짓말이에요? 네, 원래는 왕씨를 몇 파, 네. 원나라하고 혼인한 파, 네. 몇 파를 죽였는데 네. 원래는 왕씨가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저기 조선시대에 제일 많은 급제자, 문과 급제자는 전주이 씨입니다. 전주씨. 전주희 씨. 800명이에요. 800명. 근데 고려시대에 왕씨가 문과 급제한 자가 몇 사람인 줄 아시겠어요? 30명. 4명. 4명? 원래 왕씨가 고려 같은 길이에 결혼했어요. 네. 그래 번성을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씨가 많지 않았다는 것은 죽임을 당한 거 아닙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죠? 네. 아닙니다. 잘못된 역사. 그러니까 왕조가 오래오래 가는 것은 7년, 500년 이렇게 길었는데 네. 이거 아시나 모르겠어요. 신라 시대는 992년인데 네. 고려, 조선 합치면은 똑같은 992년입니다. 우와! 소름 돋아. 소름. 몰랐죠? 네. 이제는 외국 사람한테 한국 역사 배워야 되죠. 진짜 배울 때. 우와. 재밌죠? 네. 이것은 하늘에서 조종하는 거 어쩐지 좀 모르겠어요. 진짜 992년. 너무 재미가 있잖아요. 992. 네. 그러니까 길어요. 또 사실은 제 보기에는 고려 조선 왕조는 두 왕조가 아니고 하나입니다. 제 생각에는 왕이만 바꾸는데 지배층은 똑같은 지배층이에요. 그렇죠, 뭐. 사실 고려에서 왔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의 왕조가 이렇게 길어요. 요약해서
짧은 거 없고 다만 발해는 300년 못했어. 발해가 예. 예, 발해는 조금 짧았어요. 짧아도 300년 돼요. 근데 다른 저기 가야 보세요. 가야는 작은 나라인데. 왕가 저 왕조. 가야 출신입니다. 김해. 김해 김씨. 네, 김해. 가야. 아니요, 광산 김씨인데 고향이 김해예요. 고향이 김해예요. 김해예요. 가야. 제가 진짜 네. 가야입니다. 금강 합천 가야. 사람. 예. 합천. 합천은 가야. 합천이 씨. 우리도 가야. 예. 가야. 우리 가야. 나는 가야. 박 씨도 그 같은 지방이에요. 같은 집안. 나다니까. 밀양 박 합천하고 가까워요. 박혁거세랑 이제 직관적으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박혁거세. 예. 박혁도세 후손. 다른 나라의 왕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본에는 500년짜리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없단께. 없단게. 저기 중국은 있네요. 700. 길 곳은 샹하고 좋은데 근데 신화가 있어서 좀 확실한 거 아닙니다. 신하구나. 근데 중국의 왕조가 재밌는 게 진나라. 진나라. 15년밖에 안 됐고 네, 맞아. 진시황이. 스웨이 나라. 여러분 말로 수나라. 우리 고구려한테 망했던 네. 그 두 나라는 아주 짧았어요. 수나라 잘랐구나. 영국, 독일, 프랑스 보면은 길고 긴 왕조는 없습니다. 한국은 유일하게 이렇게 길어요. 아토만 엠파이어는 한 600년짜리 하나 있고 또 비잔틴 엠파이어 조금 길었고 로마 엠파이어 한 400~500년도 했고 했지만 이렇게 계속 길고 긴 왕조는 없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국, 대한민국. 네, 박수. 무슨 일이지? 근데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이유를 설명합시다. 네. 이렇게 그 왕조가 길었다는 것이 in English, I like to say, Korea is the only adult in the room. 그 방에 다 아기예요. 성인이 하나밖에 없어요. 한국. 네. 무슨 또한 뜻이에요? 한국에는 짧은 왕조가 없어요. 실패한 왕조가 없습니다. 네. 이것은 대단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왕조가 하나 시작하면 500년입니다. 뭐 시작하면 하면 그러더라고요. 네,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오늘 시험한다면은 시험의 답변이 시험의 답변. 안정하고 평화롭다 하는 소리입니다. 안전하고 평화롭고 안정하다 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할 때는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네,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길고 긴 왕조, 두 번째 왕조 넘어가는 것은 평화스러웠다고 합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이것은 어려운 질문인데 삼국시대 있잖아요. 삼국시대는 몇 개국이 있었습니까? 삼국시대. 삼국시대니까 세 개이죠? 네. 아닙니다. 네 개입니다. 가야까지 넣어주는구나. 가야까지. 가야까지 해야 돼요. 가야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야는 우리에게 김해 김씨도 주시고 또한 가야금 주시는 거예요. 가야금. 가야금. 아주 모범 한국 악기 네. 가야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김해 김씨, 양천 허씨, 인천 이씨 모두 김수로왕의 후손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가야를 무시하면 안 되고 또한 재미있는 게 삼국사기 본다면은 김춘추, 김유신 나오잖아요. 네. 김춘추는 구 김씨라고 해요. 올드 김씨. 네, 저 경주 김씨, 오래된 김씨. 네. 또한 신 김씨는 김유신은 신 김씨라면은 가야 김씨입니다. 가야 김씨. 그러니까 신라 입장에는 신라는 오래됐고 가야는 신입생이에요. 네, 맞아요. 네, 흡수했으니까. 근데 흡수한 거요. 저 김유신이 가야 사람입니다. 가야 사람인데도 저기 저 신라에는 성골은 이미 없어졌고 네. 진골입니다. 같은 진골입니다. 또한 김춘추하고 김유신, 가야 김유신이 서로 매부 초남 관계입니다. 가족이네. 가족. 네, 같은 진골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분명히 가야는 멸망된 거 아니고 네. 흡수된 거예요. 흡수. 이것은 한국의 원칙입니다. 흡수됩니다. 앞으로도 볼 겁니다. 앞으로도 네, 계속 볼 겁니다. 흡수. 흡수. 예. 네.
멸망 아니고 흡수. 네, 흡수 합병. 또 신라는 망하고 고려는 후고구려 하다가 네. 후고구려는 후백제하고 싸웠다가 네. 후고구려가는 신라의 보호자 했잖아요. 네. 또 언젠가는 후백제 망했고 네. 후고구려가는 후구 빠지고 고려. 저 신라의 보호자로 흡수한 거예요. 역시 고려가. 또 흡수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책에서 전쟁, 뭐 삼국지 전쟁, 후삼국지 전쟁은 아닙니다. 물론 전쟁이 있었지만 저큰 전쟁이 아니고 또 고구려하고 신라는 합방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또한 저 아직까지도 우리 한국에 신라 소라볼 육부촌 아직 살아 있어요. 아직 남아 있어요. 오. 저 한국에는 김이박, 네. 석씨. 소라볼은 최정, 손, 배, 솔. 또 왕가는 김박석이에요. 이 김박, 최정이 모두 지금 한국 인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김은 21%, 이는 15%, 박은 8.5%, 9%, 최는 정은 5%예요. 모두 합치면은 55%예요. 다섯 성씨만 해도. 그러니까 이유 있어요. 저 소라볼을 멸망 안 했고 네. 계속 살아 있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롭게 왕조가 넘어가는 거예요. 저 고려에서는 조선도 그래요. 이성계시가 어디 저 위화도 갔다가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들어왔잖아요. 네. 개성에 정권 잡았을 때. 정권 잡을 때 왕조가 무너지고 또 새로운 왕조가 생길 때는 다른 나라는 수십 년 싸워요. 몇 년간 싸워요. 근데 이성계시가 개성에 와서 정권 잡았을 때 하루 오후. 하루 오후. 하루 만에. 네. 그러니까 이성계시는 네. 고려의 지배층이에요. 역시. 원래. 또 고려의 지배층이 모두 조선의 지배층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똑같은 왕조이라고 했었어요. 왕가만 바꿔서 다른 지배층은 다 똑같대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질문의 답변이 평화롭고 안전하다는 소리. 네. 네. 이거 왜 그럴까? 네. 평화롭고 안전한 것이다. 네. 그거 그랬고. 또 세 번째, 네 번째는 여러분하고 싸우실 거예요. 여러분 잘 배우셨어요. 침략 많이 당했다고. 내 보기엔 안 그래요. 그렇지. 저는 내 보기에는 20세기 입장에 한국은 피해자의 정신으로 그때는 피해자예요. 일본한테. 또 나라가 분단도 됐고 여러 나라는 전쟁도 미국도 왔고 뭐 이렇게 한데 혼란스러워요. 그 이전에는 별로 그렇진 않아요. 이전에는. 맞아요. 아주 평화롭고 안정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침략이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또한 한국은 다른 나라를 침략은 안 했었어요. 이거 자랑스러운 거예요. 우리 착해요. 네, 착해요. 지금 10대 강국 중에 네. 유일하게 식민지 안 하고 10등 안에 든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예, 맞아요. 우리는 그런 맞아요. 탄적이 없죠. 아주 대단한 거예요. 제가 어느 때 가끔 한국 사람 앞에서 다른 나라를 침략 안 했다 할 때는 어떤 사람 어깨를 내리고 네, 우리 너무 불쌍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 못했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자랑스러운 거예요. 자랑스럽게. 또한 우리한테 침략이 많지 않다는 것이 그것 조금 해석해 봅시다. 제 보기에는 침략이 큰 침략, 그러니까 신라 통일 때부터 20세기 때까지 그 1500년 사이에 큰 침략이 두 개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고려시대 몽고, 고려시대 몽고. 또 임진왜란. 네. 임진왜란 아주 큰 침략이에요. 맞아요. 세계상에 그때의 제일 큰 침략이었습니다. 제일 많은 사람 200만 명, 400만 명 정도 죽었는데 너무 많이 죽었어요. 저기 아주 큰 거요. 근데 제가 두 개밖에 없다고 하면은 사람이 아이고 만주 병자호란, 정병호란도 있잖아요. 제 보기에는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왕이 항복해가지고 떠났습니다. 왔다 갔죠. 또 왕이
몰래 명나라하고 이렇게 북벌 하자 할 때는 두 번째 병자호란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제 보기에는 이것은 일본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한국서는 20세기 때문에 침략이 많다 이런 사고방식인데 900개 침략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한 거예요. 사실은 안 해요. 외적들 배 타고 바닷가에 한 마을에 돼지를 한 마리 훔쳐하고 쌀 한 까마 훔쳐하고 이쁜 아가씨를 납치해도 이것은 침략은 아닙니다. 이거 외적입니다. 외적. 네. 그러니까 침략이 많다 하는 것보다도 침략이 적다고 많지 않다고 좀 생각하면은 좋을 거예요. 또 아까 박 선생님이 말했는데 유럽에 더 심하죠. 아주 많아요. 서로 침략하다는 거. 네. 그런데 미국하고, 미국도 그렇고, 미국도 전쟁이 많아요. 유럽에도 아주 전쟁이 많아요. 100년 전쟁, 30년 전쟁, 이런 거예요. 한국에 전쟁이 있으면은 끝나요. 평화롭고 또 넘어간 거예요. 이거 재미있는 거예요. 경계선 있잖아요. 네. 국가. 저기, 일본, 중국하고 국가는 어디요? 백두산, 압록강. 네. 압록강은 이 지구에 제일 오래 가는 경계선입니다. 그러네요. 이거 무슨 뜻입니까? 평화롭고 안정하다는 안전하다. 겁니다. 네. 여기 그 압록강이 제일 오래 가는 경계선인데 유럽의 지도를 보면은 뭐 10년, 20년마다 경계선을 옮겨요. 프랑스가 독일 땅을 잡고, 독일은 프랑스 땅 잡고, 체코슬로바키아 땅 잡고, 덴마크 땅 잡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계선인데 찰리언 가는 경계선이 아주 특수한 거예요. 뭐요? 평화롭고 안정하다는 안전하다. 겁니다. 네. 또한 이거 재미있는 거예요. 왕릉을 토굴을 안 한다는 거. 이거 재미있는 거. 난 이곳에 한번 가는데 이것은 오릉. 경주의 오릉. 네. 한번 제가 미국에서 온 교재 쓰는 사람들 모시고 한 답사하는데 학자들 가운데 고고학자 하나 계셨어요. 그 고고학자는 이 묘를 보고 참 언제쯤 도굴을 당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내가 도굴한 거 없어요. 그 사람이 아니요, 도굴해요. 자기가 공부한 중동, 애굽, 도굴한 무덤은 없습니다. 다 도굴해요. 제가 아니요, 우리 고고학자들 몇 사람 한 7개, 8개 파악을 했는데 왕관, 포배 다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좀 놀랐어요. 또 이미 제가 그분들에게 평화롭고 안정한 나라라고 했으니까 그 사람, 그것도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한국은 충분히 평화롭고 안정하니까 독을 안 하는 일이 그래요. 요즘 카페에서도 핸드폰이랑 지갑 놔두고도 한국은 왔다 갔다 할 수 그래요. 있잖아요. 저는 네. 제 핸드폰 택시에 잘 두고 가요. 이번에도 한 번 했어요. 근데 와요. 네. 한 번 가방 두고 왔는데 왔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성도 있지만은 대한민국 이제 전 세계에서 CCTV가 제일 많거든요. 그것도 조금 일조하지 않았나. 그래서 한국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요. 아주 사람 정의라는 거 좀 있는 거예요. 한국의 선비 문화 때문에 선비 문화. 또 저기 사무라이 비교한다면은 아주 천지차이예요. 선비는 뭐요? 공부하는 사람이죠. 조용히 붓으로. 네, 붓으로. 네, 조금 있으면은 제가 붓하고 칼 비교할 거요. 사무라이는 칼이죠. 선비는 붓이고 어느 것도 강해요? 붓. 칼은 잠깐만 강한데 잠깐은 강해. 20세기에는 일본은 한국을 잡아먹었어. 칼로. 근데 지금은 어느 나라도 강합니까? 한국. 금년서부터 예. 아니 작년서부터 수입
한국의 수입이 일본보다도 높았어요. 35불. 그러니까 한국은 부스로 사는 사람이 또 강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선비가 있는 나라는 평화롭고 안정한 나라다. 네. 또한 정부, 중앙정부. 네. 한국은 중앙정부는 고려 시작하자마자 한 100년 정도 중앙정부 했어요. 네. 그 앞서서는 봉건주의. 봉건주의. 근데 한국은 봉건주의는 7년 전에 벗어났어요. 근데 일본은 20세기까지 봉건주의 하면서 우리가 강하다 해요. 일본 네. 사람이. 우리가 강하고 유럽도 봉건주의야. 우리와 유럽과 강하고 한국 땅을 잡아먹었잖아요. 네. 봉건주의도 우수하다고. 거짓말입니다. 중앙 정권이 또 좋은 거예요. 왜? 중앙 정권에서 사람을 뽑을 때 시험으로, 그렇죠. 붓으로 붓으로 뽑죠. 누가 붓을 잘 쓰는 사람, 칼 잘 쓰는 사람 안 해요. 안 뽑았어. 그러니까 이것도 한국은 평화롭고 안정한 나라이라 생각해요. 또 시험은 문과 시험 있고 문과 시험도 문과 있고 시험. 잡과 시험도 있고 잡과는 의학, 메디슨, 법학, 계산, 상업. 회계. 장애인. 회계, 또 과학, 그것은 전지하고 풍수, 풍수지리, 또한 번역. 예, 이 5개 잡과 시험들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은 중앙 정권에 사람을 뽑을 때 칼 잘 쓰는 거 아니고, 일본에서는 사람을 뽑을 때 자기가 뽑아요, 칼로. 이렇게 사무라이, 다이묘, 또 쇼군, 모두 칼로 한 거예요. 한국에는 모두 붓으로 한 거예요. 네. 평화롭고 안정한 나라다. 펜이 강하다. 펜이 칼보다 강하다. 펜이 칼보다 강하다. 한국의 붓은 칼보다 강하다. 맞아요.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 맞죠? 네. 예. 그러니까 제 희망이 앞으로 제 희망이 한국에 누가 아이고 김씨가 많다, 박씨가 많다, 이씨가 많다 할 때는 한국 사람 여러분 답변이 네 평화로운 나라니까 우리가 왕가입니다. 케미팍 왕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왕가를 죽이지는 않았던 나라입니다. 평화로운 나라이라 이렇게 답변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붓의 기록, what's the legacy of the brush is more powerful than the pen, than the sword. 그것은 뭐냐면은 한국의 문맹률이 제일 높잖아요. 또한 네. 또한 고등학교 졸업률 제일 높아요. 네. 대학교 졸업률이 제일 높아요. 네, 맞아요. 또 이노베이션 관계, 패턴트는 한국은 조금 작은 나라이지만 사실은 제 친구들 한국 작은 나라라고 할 때 난 반대해요. 작은 나라 아니에요, 한국은. 큰 나라예요. 그래도 비교적 중국, 미국, 패턴트, 그러니까 카피라이트 이런 거 4번째입니다, 한국에. 아주 창의력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한국은 학술의 전통, 또한 펜은 칼보다도 강한 평화롭고 안정한 나라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저기 다음 주에 제가 다시 오기로 합니다. 다음 주에는 유교 관계 얘기할 거예요. 유교 관계는 이 여자를 어떻게 되는가를 조금 제 입장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강연 덕분에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그런 새로운 사실들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교수님과 함께 다시 알찬 강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